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일어나면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거의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되기 직전 북한으로 넘어가기 30단계라고 하면 거의 23, 4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 강은식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오겠다고 해서 오늘도 또 저 혼자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애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소식을 전하면,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여하시고 난 뒤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우리 동포를 깨우쳐주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코리아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에도 나가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것 같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역전의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오늘 방송의 끝부분에 가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차고 용기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 주시고 힘내 주시며,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정말 애국국민 여러분은 다 나와서 이번에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천만이 모이자, 천만만 모이면 말이죠, 이게 뭐 여의도도 다 덮어버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전 사람들이 다 나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2030 세대가 깨닫기 시작했고, MZ세대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저들이 선관위나 또 이렇게 함께 했던 그 부정선거에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짜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그 대법원 그쪽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다 주관하니까 그냥 다 기각이나 각하시켜버려서 아주 누구도 그곳에 가서 저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지만,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자연히 어둠의 세계는 나가라고 해도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이렇게 거짓과 위선, 가식, 부정 이런 것에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세력들이 이제는 징벌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수처라는 데가 이게 이름으로 얘기하면 빈손이거든. 빈손, 빈공자, 손수자니까 이 빈손처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동훈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정말 겁 없이 법 없이 까불고 있네요. 법이라고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법, 탈법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공수처에서는요, 대통령 내란죄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소권도 없고요. 수사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불법이거든요. 그냥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생명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라를 바르게 가야 하는데 이 나라의 사법권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안 따른다. 법을 안 따르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이 막무가내식의 공수처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지금 아직 범법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편지도 주고받고 못하게 한다. 가족의 면회 접근 금지를 한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변호사를 섭외하거나 변호사하고 또 의논하거나 변호사를 바꾸거나 할 때게 되면 아니 가족하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가족과 편지도 금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는 접근 금지령을 내리는 천하의 이런 무법 천지를 만들어 버리는 게 공수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절박하구나. 이제 무법 천지를 만들다 보니까 엉망이 됐구나. 정말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아주 저들이 공갈 협박범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장을 지금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거기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이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는 탈법을 하고 행하고 있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화풀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분명히 공수처에는요. 내란법의 항목조차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내란죄가 관계가 됐다. 여러분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앉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의분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나라가 입법부도 그렇고 이렇게 사법부도 그렇고 이게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게 자기들의 그 카테르를 형성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엉망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최고의 대한민국을 잘 치료해달라고 국민이 주권을 위임을 해줘서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어제도 제가 살펴봤지만 하신 일을 보면 외교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안에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자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앉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제정신으로. 지금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이 진짜 법치국가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그런 모습으로 갑니까? 법 앞에 만민이 공정하다면서요. 평등하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게 사법부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재판을 하거나 판사들 하면 존경을 했어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 줬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판사의 판결을 인정하냐고요. 이렇게 운동장 기울어진 판결을 하고 앉았는데 스스로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축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모든 사람이 정상으로 좀 되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제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거기다 구금을 시켜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좋아요. 지금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안정되게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방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투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의 그 조작, 이것이 가능했는가 해서 평택에서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을 하기로 합니다. 신분. 내가 사전투표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 가가지고 이 사전투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당일날 투표하러 가면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사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그냥 신분증을 보여주면 어떤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그 사전투표에는 명단의 이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말하면 종이나 어디에다 내가 투표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이제 컴퓨터 서버라고 얘기하죠. 컴퓨터로만 확인을 하고 컴퓨터 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요 명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투표를 하고 또 딴 데 가서 투표를 해도 모르더라고. 당일날 가서 이제 사전투표하고 당일날 가서 투표하러 가면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게 컴퓨터로만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브만 딱 이렇게 까면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내가 투표를 안 한 사람도 그런 것만 개발해 주면 투표를 안 한 사람도 내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 투표 안 했는데 투표 됐나? 그러면 투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투표함의 인원수를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 당일날 선거에 와서 했다, 뭐 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일 경우에는 투표 봉투에다가 그걸 담죠. 집계를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함에다가 그냥 보관해 놔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 이틀 동안 하지만 그 선거 일을 하는 동안에 3, 4일 뒤에 이게 투표함이 이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표 봉투를 이제 각 지역 우체국에서 이 등기로 발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표 봉투를 거기서 이제 수령을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으로 내보내요. 각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투표 봉투 배송, 거기 부분 있잖아요. 투표봉투 배송. 여기 보면 평택 우체국 투표봉투 배송 건수가 얼마 되냐면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딴 지역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사전 투표를 한 거예요. 관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와서 했는데 그 숫자가 35,287표가 한 거죠. 35,287명이 이제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 수가 35,287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재된 걸 보니까 여러분 그 오른쪽 밑으로 가서 보세요. 얼마가 되냐면 35,266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미 봉투에다가 수령을 집계해서 배성한 그 배성 건수하고 집계된 투표수하고 지금 21표 차이가 나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 두 번째 가서 배송된 투표 봉투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투표 봉투를 이렇게 개표를 해요. 근데 개표해 가지고 이제 득표수가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른쪽 조작 3을 한번 봅시다. 조작 3을 보면 기권자 수는 원래 없는 표 허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사전 투표하러 갔어요. 사전 투표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관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권할까요? 아니 거기까지 갔어요. 사전 투표하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투표 안 하고 돌아가야지. 안 해. 기권자가 나올까요? 표를 받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안 가지. 처음부터 안 가지. 거기까지 가서 표를 다 받아가지고 투표하러 가지 않고 이게 기권을 하겠냐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기권자 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4명이 나와요. 이거 평택에 지금 오늘 내가 평택시 사례를 드는 이유는 원래 강원식 목사님이 오늘 오기로 했잖아요. 이 양반이 평택에 살잖아. 평택에. 그래가지고 평택시를 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건데 이게 벌써 허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작 4를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조작 4를 보면은 무효 득표수는 미리 맞춰놓은 선거인수의 후보자 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숫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느 숫자 선에서 요걸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 적어져도 안 되니까 그걸 무효 투표로 다 맞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면 통합선거 명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에 하는 그 서브에 가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실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다녀온 데가 어디냐면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양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계엄군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딱 처리를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가서 보면 왜 거기를 했을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통선 아니라고요. 민통선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군사 분계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민통선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40명 정도 됐더라고요. 140명. 그러니까 140명 됐는데 거기에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찍은 사람이 몇 표가 나왔냐면 180표가 나온 거예요. 180표.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표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거기 들어가 있다. 8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데 들어가서 딱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해커들이 중국의 해커들이 사실은 거기가 뭐 민통선인지 어떤 것이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말씀한 거 보면 나는 의심이 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함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한 것은 사전 선거부터 해서 이번에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부러 거의라고 말을 썼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우리의 주권이 지금 도둑맞아 있고 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주권을 강탈해서
거짓된 자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니까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들이 의분을 안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사심 없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 여기 국외 부재자 투표도 한번 보십시다. 조자고 국외 부재자 선거인 수가 이 사실 여기 보십시오. 그 902명으로 나오잖아요. 국외 부자 평택시 국외 부자자 확정 명단이 902명이었어요. 근데 그 선거인 수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1046명으로 나오죠. 1046명.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각국 공간의 선거 신청인 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통계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수많은 분들이 의심을 제기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내고 그래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모든 관리는 대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없다.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라고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는 대법관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고 모든 책임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 장악하고 앉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가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서 지금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저들이 비공개를 하니까 마음대로 조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코드를 하게 되는데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제한으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전선거에다 다 한 걸로 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전산 처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도 이번에 한번 투표 한번 해야지 하고 가보면 투표한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막 난리를 치면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투표권 주라고.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반드시 우리는 폐지해야 되는데, 자, 하나 넘겨서 보시면 투표수 조작 세부 설명을 좀 제가 할게요. 조작 아까 한 16 거기를 보면 16이 뭐예요? 16이라는 것이 조작일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투표 참여한 인원수. 그 다음에 실제 투표 참여한 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투표에 참여한 수와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도 국외 부재자들까지도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비공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선관위는 최초 투표인 수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왜 그러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컴퓨터 안에다가 이게 어디도 없으니까 감춰놓고 공개를 안 하잖아요. 서버 안에다만 놓고. 그러니까 투표시 신분 확인은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페이퍼 같은 데다가 기록을 해놓지 않으니까 누구도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컴퓨터 서브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데도 통합선거인 명단만 까면 나와요. 통합선거인 명단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으면 이게 누가 진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정말 조작 세부 설명이 이렇게 나왔다. 두 번째 가서는 우체국 배송된 투표봉투 개수와 개표된 투표수가 다르다. 우체국에서 보내온 투표 봉투, 누가 투표해서 봉투에다 딱 봉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우편물로.
근데 개표됐는데 개표된 투표수가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배달을 했으면 개표한 것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세 번째 가서는 기권자 서류는 사전투표에 있을 수 없는 허수다. 다시 말해요. 사전투표는 기권자 수가 없다는 거. 아니 기권을 하려면 처음부터 안 간다니까요. 가서 어떻게 기권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권자 수는 이미 사전값으로 조작된 선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값이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는 기권자 수가 없지만 이걸 다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네 번째, 무효 득표수는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을 적당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거 선거인 도장도 안 찍힌 것이 있고 뭐 이상한 도장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조작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면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가 국외 부재자 확정인수보다도 많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표할 사람들의 확정된 숫자보다도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그만큼 부풀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오프라인 한 거 이거 우리 계속 방송했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이 지역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부정투표를 확인해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투표 조작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정선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정보공개 요청사항 우체국 선관위에다 몇 번 했어요. 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체국에 공개 요청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죠. 여기 보면 선관위에 공개 요청할 자료 항목이 관내 사전투표 기권자 수에 대한 증빙 기록물 좀 달라. 자료를. 무효 득표수에 대한 실질 투표지를 재검 좀 해달라.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실제 국외 부재자 신청자 수를 확인해달라.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한 최초 집계 투표수, 투표지 봉투 개수하고 이게 다른데 그 봉투 수를 좀 달라. 개수해달라. 이거 허락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계속하면서 윤 대통령과 과기 정보통신부 장관 넘겨서 보시면 결단으로 이거 확인하면 의혹이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실물 투표지 발송 정보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풀린다. 무효 투표수, 기권자 수 이거 실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 정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을 달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을 하나 두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지켜내야 되겠다. 다른 욕심 없다. 그렇게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대통령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다 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합니다. 지금은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대하게 다시 건국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귀한 지도자를 우리 국민이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 국가들이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보겠는데 하나 넘겨서 보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의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곳이 어디냐? 전 세계 국가들의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데가 안타깝게 대한민국의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근데 이 선관위가 뭘로 바뀌어? 국제선거관리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가지고 세계의 부정선거를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세계를 주도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지 여러분 결론에 오늘 마지막에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부정선거 하는 곳에다가 이 부정투표지를 인쇄하는 것들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이야. 어? 저 더불어민주당 왜들은 이제 끝난 거니까 낭떠러지에서 자기들이 뛰어내려서 죽든지 남에 의해서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힘내십시오.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예.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트럼프 국내 부정선거 척결에 강한 의지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세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부정선거 척결을 반드시 내가 국내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 부정선거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라고, 중국.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싸움은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그 안에 끼어들어서 중국과 함께 부정선거의 그 역할을 크게 담당했던 데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죠. 트럼프가 재선한 부정선거 행위자 최대한 기소, 장기징역한다. 이게 국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부정선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 부정선거는요, 세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세계전쟁이에요. 부정선거와 세계적인 전쟁이 터졌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한국이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좋은 것에 영향을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만연한 부정과 속임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024년 대선을 가장 면밀히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3년도에 7월 달이죠. 그때 이 트럼프의 그 참모진들이 한국에 다 와서 이거 다 조사하고요. 한국의 모든 컴퓨터들이 되고 가는 거 그거 다 파악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변호사 6,500명을 다 깔아놓고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안 된다 했지만 부정선거를 차단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행위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기소할 것이고 장기 징역형이 될 것이다.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장기 징역형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서 그 취임식 날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세계의 이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국내외적으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을 지명한 거죠. 이 캐시 파텔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 넘겨주세요. 나는 그 앞에 나는 딥스테이트와 이 딥스테이트라는 건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이에요. 악의 세력들이죠.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척결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부 그 법원이요.
그 서부 법원에서 이번에 막 그 정복해서 들어왔더니 이상한 그림들이 거기 있었던 염소 그림 있고 뒷배경에 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게 무슨 그림일까? 무슨 그림일까들 다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서부지방법원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그림자가 혹시 뒤에서 배후에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 그림자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법부에도 뒷그림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무서운 세력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척결할 것이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명을 거는 운동입니다. FBI뿐 아니라 조 바이든의 대선 조작을 돕고 거짓말한 언론인들을 모두 찾아낼 것이다. 미국도 이 언론이 이 거짓된 언론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을 고소해서 이겼죠. 그리고 상당한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형사든 민사든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고 법의 최대 한도까지 기소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언론사들 반드시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을 속였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큰 범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하면 뭐 언론 탄압한다고 또 저들이 그냥 막 거짓 막 얘기를 하겠죠. 입도 뻥끗 못하게 거짓된 언론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사기 여론조사 기간 고소한 트럼프가 이 딱 언론을 하니까 미 언론에서 막 개거품을 물었거든요. 여기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 여론조사에 대한 선거 개입 사기 혐의로 미국 최고 여론조사 기관인 데모인 레지스트를 고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투표한 날까지도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됐죠. 오른쪽에 보면 ABC와의 소송 합의로 대담해진 트럼프는 추가 소송으로 미 언론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언론으로 인해서 미국도 상당히 그렇게 언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작 선거를 들어가는 거죠. 부정 선거로.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지금 이제 대통령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선 당시에도 보면 미국과 똑같이 우리나라 언론도 이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오픈해 봤을 때 트럼프가 됐다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트럼프가 100% 된다는 거예요. 나도 들려오는 이 여론을 보면은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세뇌가 되더라고요. 언론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근데 이것을 미국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이충근 박사라든지 또 미국의 해외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의 그 김문수 그 나라에서 일하는 김문수 말고 과거에 특파원이었던 같은 동명이인인데 그 김문수라는 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뭐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 그 다음에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프다. 이번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책을. 그래가지고 써서 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 그분의 식견이 대단하더라고요. 미리미리 내다보고 전체적인 거. 아니 한동훈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 친중 세력이라고 집안에 쭉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식이다. 머리도 가발이고 가슴도 뽕을 했고 뭐 신발도 키높이를 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코트 가지고 이게 번역된 책인데도 아주 원서같이 싹 이렇게 위장하고 하고 이런 거 사진까지 다 올려놓고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그냥 거기서 신랄하게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썼어요. 그때 뭐 잘 나갈 때인데 한동훈이가 이런 거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그분의 책도 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정말 판검사가 대한민국을 망친 나라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더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조금 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다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A웹,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개발한 그 투개표기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죠. 여기 보면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그 글씨 써놓은 데 보면 콩고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해간 8,000대의 투개표기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콩고에다가 전자투표를 금지하라고 경고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계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검사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고,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부정선거를 제가 하면서 윤 대통령이가 좀 친근하신 분이 계셔서 이 부정선거는 밝혀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건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취합한 것들을 다 주고 또 이 말씀도 나누고 사적으로도 대화 나누고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많이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 또 주변의 말,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제 두 분이 같이 대통령하고 차를 탈 일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타면서 기회가 왔다 싶어서 부정선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부정선거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귀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펄컥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부정선거를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혁명이야. 혁명이야. 혁명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내든지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부정선거가 이 조직화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 사법부부터 입법부부터 선관위부터 할 것 없이 모든 하부 조직까지 이 조직이 다 되어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터뜨리는 날은 혁명이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터뜨렸을 때는 이분이 생명을 내건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것,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얼마나 깨우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투신하면서까지 미래를 염려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진짜 애국자인 대통령이다. 이걸 젊은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더 지지해서 90%까지 지지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저들이 더 이상 찍소리 못하고, 이 부정선거 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도 폐지 안 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투개표기가 이렇게 콩고에서, 그리고 루마니아 현재 대통령이 됐는데 선거 무효라고 재선거 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뭘 써? A앱을 썼거든? A앱.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개발한 이 투개표기, 이거를 사용한 나라치고 부정선거가 관여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을 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편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이게 총선 부정선거로 무효화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전자투개표를 이용한 각종 부정선거로 내홍을 지금 앓고 있는데 그 전자투개표기가 어느 거냐면 A웹이요. A웹. 이게 한국에서 개발한 거라고요. 한국,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드러난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A웹 부정선거 현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투개표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넘겨주세요. 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라들의 투개표기를 사는데 한국 투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A웹. 참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들에게 부정선거 노하우를 전수시켜주고 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기 모잠바크, 이게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가봉,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루마니아, 뭐 이라크,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게 왜 이때 12월 3일 날에 이걸 하게 됐는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지금 내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아무리 떠들고 뭘 한다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끝났어요. 사법부 정신 차려요. 이제 마지막 기회에 빨리 참여하고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분들 자백하세요.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그래서 사는 길을 찾으라고요. 감출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자, 넘겨서 보시고 여기 뭐 부정선거의 핵심이 여기 이제 세계 선거기관 연합회를 조직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계 선거기관 연합회를 만들었어. 근데 그 A웹을 이용하는 나라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도에 제안을 해가지고 출범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이 118개국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회원국의 선거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회원국 선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담당해 주는데 최근 이런 교육이 다 무슨 교육이겠어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 최근 선거 부정이 터진 나라들을 모두 보면 A웹이 관여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한국의 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예산으로 이제 외국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서 파악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이걸 뭘 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세계가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파악이 됐을 때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느냐? 이건요,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관여된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아니잖아요. 중국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 나라에 다 관여돼서 캐나다도 여기에 관여돼 있어요. 캐나다도 부정선거 때문에, 영국, 호주, 이런 나라도 다 관여가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거를 누가 꿰뚫고 있어요? 세계적 대통령인 트럼프가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그 국제인권법에 의해서 이거는 내정을 다 각 나라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무서운 법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딱 바꿔놓을 거예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안 대로 한국의 이러한 전자투개표기 여기 보세요. 각종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 하나 넘겨서 보시면은 뭐 투표지가 길고 짧고 뭐 하면서 지금 일련 번호를 절체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막 모대기로 집어넣은 거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0표 나온 데 가서 10표가 나오고 1표 나온 데가 36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수록 참 우리 모두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부정선거 관련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이것을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렌스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계들을 다 갖다가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약 40억 가까이의 그 돈을 들여서 이 포렌스식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이미 다 파악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1단계, 2단계 다 해가지고 거기 인사비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조사를 일부적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 놓을 수 있는 데까지 심어 놓고 이래가지고 다 포렌스식을 다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주 말이나 내주 중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거짓은 다 드러날 겁니다. 진리가 이길 것이고 정직함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댓글에다 한번 써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역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선관위 윤다마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을 자기 부정한 거다 이렇게 노태하기가 얘기를 하지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들이 부정선거 이재명 때 다 부정선거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돼보셨어요. 돼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계속 써주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예.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절대 안 져요. 예. 많이 응원하세요. 우리 힘냅시다. 예. 얼마나 지금 애써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몰수에 우리가 다 광화문으로 더 나와서 힘을 냅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긴다. 자, 넘겨서 보시면 부정투개표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2003년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선거 전산 정비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 개표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양심선언했죠. 양심선언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을 뜨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선거에는 좌파 정부와 기업들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그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한국전자투표가 선거의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독과점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산그룹이라는 데다가 다 이걸 짜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산이 아닙니다. 다산. 요건 자기네들이 자체로 만든 거예요.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그래서 다산그룹 지회사 핸드소프트웨어와 이상필, 이상산. 요건 누구냐 하면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신망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남북연구원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이 이거를 다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다 북한, 중국 다 관계가 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기가 막힌 거는요. 거기 보세요. 시스템 구축 업체가 SK 그리고 CNC와 관우정보통신 그리고 성관위와 관계가 있고요. LG U+와 유무선 통신 장비 등의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백도, 그 다음에 포메오 설치 사건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화웨이에서, 중국의 그 회사잖아요. 화웨이에서 우리도 모르게 칩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좁쌀 많은 거를 심어놔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빼가기 쉽게.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열쇠 번호도요. 1, 2, 3, 4, 5는 안 할 거예요. 1, 2, 3, 4, 5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고 몇 번 이게 실수하면은 이 자동으로 이게 안 열리잖아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도 그 비밀번호 해다가 그 몇 번 실패하면은 나중에 은행에 가서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블록이 돼 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무제한으로 1, 2, 3, 4, 5 틀리면은 계속 될 때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번호입니까? 열어 놓은 거지. 노무현 정부와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아들 노건호와 효성과의 그 유착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되어져서 온 거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사람이 50년 해먹는다, 100년 해먹는다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이제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심각합니다. 정말 고마운 대통령이에요. 고마운 대통령.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에도 선관위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영장 발부가 안 되죠. 넘겨서 보시면은 지금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게 대법관 노태학 아닙니까? 이게 겸임하고 있어요. 상임선거관리위원회도 보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인 전임 법관이었죠. 김필권. 그리고 위원회 보면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김명수가 지명한 김창보. 문재인이 지명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이었던 이승택. 그 다음에 문재인이 지명한 변호사 정은숙. 미래통합당이 지명한 조병헌. 그러니까 전부 다 보세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다 들어있는가 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명한 조성대. 김명수가 지명한 박순영.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남내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법조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카르텔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난공불락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외치고 뭐 법적으로 해결해달라 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요 딱 기획을 짜게 되면 그대로 실행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이의 있다 부정선거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귀한 담화문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세계가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정보국입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딱 해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이 막 조작질 하면서 막 뭐 지금도 그런 짓을 하지만 넘겨서 보면 그 뭐 MB 하나 더 넘기세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 국민과 싸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걸 싸우겠다.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한 마음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운다. 이런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국민하고 싸운다는 식으로 글을 저렇게 바꿔놓잖아요. 함께라는 걸 빼버리잖아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그랬거든. 앞으로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제 싸우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국민이 누굽니까? 예?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광화문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울 것이다. 물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런 분이 계세요. 광화문의 세력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축이 딱 이루어지면서 아니 바닷물은 바닷물이지. 태평양으로 가든지 대서양으로 가든지 바닷물이지. 지금까지 핵심으로 이렇게 딱 모여있으면 축을 이루어서 거기 가서 싸우더라도 우리는 함께한다. 애국을 위해서 모인 뜻이 같은데
그런데 갖고 그걸 갖고 경계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 무슨 이름을 내냐고. 대한민국 이름만 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뜻이 같으면 좀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요. 여러분 생선 가운데 밴댕이 아세요? 밴댕이 창자는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서 새우 하나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팔딱 자빠지고, 조금만 좀 아이고 배고파 팔딱 자빠지고, 그냥 파딱파딱 하는 게 이 밴댕이야. 그래서 이 밴댕이는 잡아놓고 얼마 쓰면 그냥 지승질에 지가 못 익어서 밴댕이 그리고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지. 밴댕이는요, 이게 쪄서 먹어보세요. 밴댕이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그래서 밴댕이는 그냥 회를 쳐서 뼈채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좀 이렇게 얇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돼. 이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목사들이 말이야, 성도들에게는 온유해라, 뭐 인내하라, 사랑하라. 아이고, 좀 먼저 하세요. 먼저. 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글로벌 부정선거 숙주 대한민국의 선관위, 이번에는 꼭 밝혀내자. 이번에는 꼭 밝혀내야 됩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야 돼요. 자, 참고자료를 하나 넘겨서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AAB 선거관리 전 세계에 수출한 K 부정선거 실체가 지금 다 구글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한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스탄 같은데 결국에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콩고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책임 있는 AAB는 해체하라. 대한민국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같이 해서. 넘겨서 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엘렉스 폰 시도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탈냉전 이후 전 세계 민주국가에 개입해왔다. 중국이 간섭 방법은 정치적 기부와 위협 및 협박, 온라인 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이 있다. 대만은 중국 선거 개입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며 중국은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다. 중국 선거 개입의 영향을 받아온 다른 국가들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한국뿐 아니라 훨씬 많은 국가, 뭐 큰 선진국에도 다 간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AAB 뭐냐,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보면 그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AAB인데 여기가 바로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아주 온상지예요, 온상지. 자, 넘겨줘 보시면은 그래서 엇나간 여기 한겨레에서도 이게 실렸더라고요. 엇나간 선거 한류, 투표 시스템 수출 둘러싸고 전 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간섭이 돼서 이권에 간섭이 됐는데 뭐 여기 보세요. 한국전자2 개표 시스템 콩고에 1931억 원 규모 수출했죠. 이거 다 8,000대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모든 부정선거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 드러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그 맨 밑에 뭐 국감 현장 행안위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AUF 질타했다. 선거 부패 수출은 나라를 오염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누구랑 같이 합니까? 중국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김두관 야당이었던 김두관도 전자개표기 인식 오류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는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탄 하나 넘겨보시면 넘겨서 거기 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위에 보세요. 저기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스탄. 이거 결국 대통령 사임했잖아요. 또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 차이가 났어요. 에? 이거 컴퓨터로 하고 났는데 이게 부정이 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해보니까 12배 차이가 나. 12배 차이. 그 이번에 민주 콩고 대선 부정선거 의혹도 이게 다 소송돼서 나와 있던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넘겨서 또 보시면요. 2018년 9월 24일 한겨레 20일 기사에서 엇나간 선거 한류다. 엇나갔다. 지금 이게 부정선거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거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속 그 자료가 나오죠. 넘겨서 보면 사이버 보안 200이 미국 콩고 전자투표기 사용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개표로 A 앱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이런 지금 업체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업체 총선 전 사전투표 기계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하고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전에 이 선거 전에 이런 기계들을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올해 선관위가 160억 장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난해 1만 3,500대 사전투표 장비 점검 계약 후 올해 8,500대의 새 기계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63%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작년이야, 작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총선이 있을 때 또 다 바꿔치기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해 나갔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이게 심각하게 우리 비상 계엄군이 들어갔던 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오른쪽 건물에는 오른쪽 건물 저 끝에 있는 거,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자, 위성사진 찍은 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선거 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선거연수원 비밀 건물이 있어요. A웹 서울 센터에도 있고, 넘겨서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이런 게 나와요. 외국인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도 중국인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게 어디 가서 머물렀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다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수원시의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선거연수원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선거연수원에다가 중국 사람들이죠. 대부분. 조선족이나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하고 이게 함께 움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위원회, 실무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12월 3일 선관위,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선관위 연수원 90명, 99명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멀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는데 이번에 그 차에다 싣고 가는 거 다 영상으로 나왔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게 부정선거 조작하는데 미국하고 합작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나공화국 대통령 선거 이걸 위해서 이걸 딱 잡아서 부정선거를 못해. 그 왜냐하면 투표용지 찍어서 간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잡는 바람에 개표도 하기 전에 그 투표를 졌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친중 세력으로 가졌던 사람이 지고 친미였던 사람이 이번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제 계엄령이라 하고 나오는데 밑에 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단 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유를 중국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내란죄 적용은 부정선거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된 후 수사를 거쳐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막 그냥 저지르고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기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면 바로 이렇게 사법부와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인권규범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서 또 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서 합작이 돼가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정선거를 지금 획책을 하는 일에 꾀했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교부에서 국제인권규범이라는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협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덕적 구성력만을 가진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성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9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됐는데, 요게 뭐냐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계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계약을 사회 규약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들 구약은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 인권 장전으로 불리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국제 인권 협약은요,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인권법으로 다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요 국제 인권 협약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의 질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도 할 수 있어요. 국제 인권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형제를 폐지하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가입을 안 했더라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규약된 25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모든 시민은 2조 언급된 어떤 2조가 뭐죠? 2조? 거기 보면은 어떤 차별이나 분야함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다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투표권을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그 정치에 참여하는 선출한 투표자, 그러니까 대표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이런 법, 그 다음에 보통평등 선거를 직접 투표를 해서 선거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 그리고 자국의 공적인 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을 훼손시키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국제인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누가 했냐? 중국에 의해서 각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뭘 했냐면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 뽑혀서 친중 세력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간섭을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훼손을 일으키는, 국제적으로 훼손을 일으킬 때는 이게 자발적으로 국제기구가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세계가 이게 딱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내정 간섭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국제인권법이.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AAB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는 사법,
그 다음에 이 뭐 판검사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도 말할 거 없고 이재명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에 넘겨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거기서 결론을 좀 제가 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 시 제재 부과가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 이번에 선거 개입했거든요. 먼저 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정선거에 중국이 관여했어요. 한국의 이 기계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간섭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의심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이런 혼란을 가져오고 그 나라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딱 가서 국제적으로 나라를 압수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가서 보면 가담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그 다음에 재산 몰수, 이런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은행 거래를 동결시킵니다. 난 그래서 이번에 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이가 은행장들을 불러놓고 저렇게 할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여기에 간섭됐던 그 판건사들, 이제 미국 입국 금지라든지 재산 몰수될 거라고 봐요. 은행 거래도 못할 거라고 봐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연합돼서 세계를 이런 그 국제인권법을 어겼어요. 이러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번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도 이제는 멀지 않아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 지금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국제적으로 체포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받을 때,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그 해방될 때도 보면 일본이 그 중국인을 물리쳐줬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때도 결국에는 그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통일됐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저렇게 일개 공무원만도 못하게 말이죠. 저렇게 막다룰 저렇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 더군다나 군을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자가 저렇게 맥이 없어요? 저렇게 우리나라의 이 독선자들에 의해서 맥없이 제재당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무슨 정의의 힘이 이렇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인권 규범에 의해서 이제는 또 한 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빨리 사법부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우리 국민은 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하겠다. 애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과 미국이 같이 이 부정선거를 잡는데, 그리고 나라의 이 친중 세력으로 쏠려가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인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다 나오셔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이번에 다 나오실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까지 몰수히 나와서, 이번이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이제 트럼프가 취임되면서 이번에
크게 한 번만 더 우리가 몰수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말이죠. 미국도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광화문에 이번에 나오겠다. 1번 한번 써보세요. 1번만 쓰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써보세요. 방송 써보세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네. 야,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말고요. 그냥 10명 이상 다 데리고 한번 가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고, 날씨도 이제 포근하대.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 일 보고 일부러 금요일 날 내일 들어오시거든요. 내일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대통령,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체포되면 어떡하냐, 붙들려 가면 어떡하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다 응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절대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인권규범이라는 걸 이 모든 이런 규칙에 따라서 부정선거,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연합돼서 한다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다시 굳게 일어설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해 봅시다. 자, 우리 그날 다 몰수히 나와서 우리 함께 힘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뭉치고 그리고 싸우고 이깁시다. 반드시 이기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 혼자 했는데 오늘 조금 좀 지루하죠? 그래도 꼭 들어야 할 일이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무사히 잘 들어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